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대구 60명, 경북 22명입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헬스장과 중구 동성로 클럽 골목에 위치한 주점 관련 확진자는 각각 7명과 6명으로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은 122명과 79명입니다. 대구 확진자 중 18명은 부산, 경산, 구미, 창원, 대구 등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됐고 5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북 지역 신규 확진자는 22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구미 7명, 포항 5명, 칠곡 3명, 경주, 김천, 의성 각각 2명, 예천 1명입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면서 경북도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경상북도는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을 제외한 안동과 경주 등 9개 시군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인구 기준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시행합니다. 3단계가 되면 50인 이상의 행사와 집회는 금지되며 유흥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20%까지만 허용되고 모임이나 식사, 숙박 등은 금지됩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지만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시민 6명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기동감찰에서 이들은 대부분 20, 30대로 4명은 개인 용무, 2명은 친구 집 방문을 이유로 무단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했던 주요 이슈 정리합니다. 네, 이상원 뉴스민 기자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첫 소식은 대구에 온 대권 주자들 소식 살펴보고요. 다음은 대구시의회에서 성평등 조례안이 또 무산됐다는 뉴스 살펴봅니다. 마지막은 국립경주박물관을 포함한 경주의 박물관 6곳의 야간 개장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여야 대권 주자들이 대구를 찾았는데요.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소식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 2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구에 왔습니다. 윤 전 총장은 2.28 민주운동 기념탑 참배를 첫 일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당일 현장에는 윤 전 총장 방문 훨씬 전부터 그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윤 전 총장은 기념탑 참배 후에는 2.28 민주운동 원로들과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는 자리를 옮겨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동산의료원도 찾았는데 동산의료원 의료진과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 투기 확산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해 지난 한 주 논란이 됐습니다. 네, 다른 대권 주자도 여러 대구를 찾았는데요. 윤 전 총장만큼 이슈가 되진 못했죠. 네, 여권 인사 중에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야권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같은 날 대구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대구시장 출마설이 일었던 추 전 장관은 대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발언을 했고 황 전 대표는 대구시청 기자실 방문 불발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특정 언론사와 SNS를 통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21일 대구에 와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 백신 접종 문제 등 정부 방역 정책을 질타했습니다. 다음은 대구시의회에서 여러 번 인권과 성평등 관련 조례가 반대 단체의 반발로 무산이 됐는데 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네, 대구시의회가 상임위에서도 별 이견 없이 통과된 대구교육청 성별 영향평가 조례안을 반대단체 반발에 밀려 본회의 의결 직전에 철회하는 통국을 보였습니다. 지난 21일 본회의 의결 직전 대구시의회는 발의의원 전원의 요청으로 조례안을 철회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대구교육청 정책 수립 시행 과정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관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같은 내용의 조례는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전국 15개 교육청이 제정해 운영 중입니다. 대표 발의한 황순자 시의원은 성평등을 문제 삼는 반대단체로부터 문자가 많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경주에서 야간에 비대면으로 박물관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고요? 네, 경주 박물관 6곳에서 지난 20일부터 22일 동안 밤에 비대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예. 경상북도는 여름 방학과 휴가를 맞아 경주 뮤지엄 나이트 프로그램을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행객들이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경주의 밤을 다채롭게 누리며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야간, 비대면, 개별 관광으로 기획됐습니다. 경주 신라 투어 패스를 이용하면 국립경주박물관, 경주 엑스포 대공원 등 6곳을 예약해 밤 시간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시나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비율이 25%를 넘는다고 합니다. 5년 전에 비해서 40%가량 늘면서 지난해인 2020년에는 반려동물 가구가 638만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호칭도 바뀌었습니다. 11년 전에는 좋아하며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 즉 애완동물로 불렸었는데요. 지금은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더불어 산다는 의미를 담은 반려동물로 불립니다. 또 다른 가족으로 자리를 잡는 모양새인데요. 어두운 이면도 존재합니다. 매년 증가하는 반려동물만큼 버려지는 동물의 숫자도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버려진 동물은 38만 7천여 마리. 이 중에 주인을 찾은 동물은 10%에 불과하고 절반이 넘는 동물은 돌아갈 곳이 없어서 안락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7월에서 8월 여름 휴가철에는 고속도로와 관광지 등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평소의 배로 증가합니다.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관련 처벌도 강화했지만 몰래 유기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으로 관련 인구와 산업은 증가하는데 이렇게 버려지는 이유는 뭘까요? 관련 전문가들은 작고 귀여운 외형만을 원하거나 경제적인 부담, 또 책임의식 부재 등의 이유를 꼽습니다. 소중한 생명이자 또 다른 가족인 반려동물. 혹시 나의 만족을 채우는 장난감이나 인형쯤으로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은 가족을 버리실 건가요?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25일 저녁 8시 30분쯤 영주시 가흥동의 한 종이상자 제조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창고 540제곱미터와 종이상자 20톤이 타는 등 소방서 추산 6,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편 경산에서는 구급차가 교차로를 통과하다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26일 오전 7시쯤 청도에서 대구로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경산 사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와 보호자, 승용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운행이 2시간 넘게 중단되면서 월요일 출근길을 맞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26일 오전 6시 40분쯤 용지역에서 칠곡 경북대병원 방면을 향하던 도시철도 3호선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열차 전원장치가 파손돼 전기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기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은 2019년 7월과 2018년 7월, 10월에도 제동장치 이상과 궤도빔 연결장치 탈락, 전기설비 문제 등으로 운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지속되다 보니 야간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실제로 지난 일요일 새벽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중학생 3명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언제 덮칠지 모르는데요. 특히 밤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해수욕 금지 시간인 야간에는 안전관리원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도 여의치 않습니다. 규정 꼭 지키시면서 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